저는 그 디자인 스튜디오 빛나는을 운영하고 있는 박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랑 요새 진짜 어떤 것들의 변화를 갖고 계신지 여쭤볼 텐데,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모든 것의 시작점, 그러니까 현재 디자이너 박시영을 있기까지의 처음에 첫 포스터 디자인 하게 되는 그런 계기와 시작을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디자인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어떤 영역이었거든요. 제가 자랐던 곳이 경상북도 구미시라는 곳에 그 신평시장이라는 시장이에요. 그런 데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시각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는 별로 없었고,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서울로 와가지고 그 인도곤이라는 곳에서 가스 배달을 했었는데, 그 가스 배달을 갔던 곳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 빌려가지고 스크린다가 옛날에 막 불법 복제 테이프 있잖아요. VHS 막 보면서 막 토론하고 그런 데였는데, 그런 데 가서 가스 배달 갔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멋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비다가 특히 거기서 하는 영화제 같은 것들의 영화제 포스터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너무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후두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박시영 디자이너님께서 디자인과 전공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어쩌다 보니까 후두둑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비디자인 전공으로서 현재까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힘든 점이나 어떤 어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제일 힘든 점은 고립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눠야 될 동료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서 뭔가 조언을 구할 선배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이 업계에 통용되는 소식이 뭐지? 아는 거에 대한 일종의 고립감? 그거는 뭐 비전공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가 가장 어려움과 동시에 또 장점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대학에 통용되고 있는 일종의 선후배 문화라든지 어떤 뭐 교수의 어떤 거라든지 그런 거에 저는 속하지 않았으니까 아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시영 디자이너님의 작업들은 대부분 포스터거든요. 근데 그럼 영화 포스터 디자인만 거의 작업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스튜디오 빛나는 애 작업 범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영화 포스터가 제일 포트폴리오 놓기에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있어 보여가지고 영화 포스터 같은 것들 주로 놓기도 하고 돈을 제일 많이 주거든요. 영화 포스터가. 뭐 그렇기 때문에 주 작업이긴 해요. 이 업계가 사실상 돈을 벌자면은 디자인 업계 중에서도 나름 돈을 벌기는 괜찮은 업계긴 해요. 그러니까 돈을 허투루 나가는 게 없이 그 뭐 제작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뭐 업무 지출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게 없이 순수하게 인건비만 나가면서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사업 구조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시장 진출하기 어렵다는 거죠. 시장 진입하는 게 엄청 어렵다는 거죠. 영화 쪽이 어느 부분은 굉장히 진보적인데 어느 부분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영화 쪽에서 하고 있는 뭐 미술 감독 누구, 시나리오 작가 누구, A급 스텝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스텝들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영화계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더디게 움직여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 강도가 엄청 심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노동 강도라는 게 단순하게 밤을 새는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을 하면서 다뤄야 되는 머티리얼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포스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극장에 붙어 있는 뭐 광고들, 버스 광고, 뭐 지하철 광고, 전단들, 나눠주는 기념품들, 팝콘통, 뭐 이런 것들까지 쭉 다 하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터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약간의 대중예술 어떤 그런 쪽이 걸쳐있기 때문에 퀄리티를 유지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디자인사에서 그런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 포스터를 결정하는 주체가 감독, 그다음 배우 매니지먼트, 그다음 배급사, 제작사 이렇게 크게 내군 마케팅 홍보 대행사, 이게 5군데가 있는데 5군데의 입장이 다 끝에 있어요. 예를 들면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지 배우가 이뻐야 돼 무조건. 독립운동하는 사람인데 흑구동에 불러야 되는데 막 얼굴 빨갛고 입술 빨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 막아야 되는 거고, 감독 같은 경우는 감독이 영화를 제일 잘할 것 같죠. 감독이 영화를 제일 잘 몰라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10년째 거의 5년째 그 하나만에 몰두했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요.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보기 때문에 배우들과 감독들과 자기들이 잘 조율해야 돼요. 배급사는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홍보대행사는 무조건 크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포스터에서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힘든 거는 이 포스터를 누구 하나의 독점물로 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포스터는 그들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거는 어쨌든 간에 대중문화의 한 영역이고 대중들과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걸 누군가가 독점하게 만들면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그걸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들어와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금방금방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제가 생각에는 한 해에 적어도 꾸준하게 한두 회사 정도는 자 이렇게 조금 뭐 반짝해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한두 편 회사가 그 다음 세 편, 네 편을 이어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한 업계가 한 업계가 건강해지는 것 중에 가장 하나가 뭔가를 계속 이렇게 독식하고 있으면은 그 업계는 정말로 고사돼요. 죽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관심 있게 했던 것들이 제 실장들,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들 독립시키는 거거든요, 스튜디오를. 저희 회사가 2명이 독립을 했어요, 2개 스튜디오가. 근데 그런 방식으로 독립이라도 시켜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터 디자인을 해서 이 업계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정석적인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독립하는 형태가 아마 제일 지금 통용되는 정석적인 방법일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보고 싶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그거예요. 지금 독립영화하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독립영화 감독들의 영화 포스터를 만드는 게 제일 솔직히 좋은 방법이에요. 영화 포스터는 온라인이라든지 뭐 텔레비라든지 그런데 좀 넓게 퍼질 수 있는 매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계속 그 사람 독립영화를 포스터를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이게 나의 어쨌든 브랜드가 돼 보는 거. 이게 힘들긴 하지만은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과연 그렇다면 그렇게 시작한다면 이제 좀 디자이너 씬에 대한 처우나 이런 생태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만약 새로운 사람들이 이 씬에 들어와서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처우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 적어도 내가 받는 초봉은 3천 이상이어야 돼요. 3천은 뭐냐면 내가 적어도 내가 자립해가지고 월세를 내면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자립해가지고 월세, 식비,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최저 금액이 뭔지를 생각하고 연봉을 책정을 해야 돼요. 대부분 희망 연봉을 물어보면은 그냥 학교에서 뭐 선배들이 야, 이 업계 얼마나 하더라, 이 업계 얼마나 하더라 라고 하는데 희망 연봉은 그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이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3천도 힘들어요, 솔직히. 힘든데 그냥 서울시 외곽권 구리까지 놓고 보자면은 거기서 그냥 교통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월세 내고 살 수 있는 최소 금액 그건 3천이에요, 진짜. 이미 만약에 뽑혔으면은 그런 협상을 해도 충분해요. 협상의 힘은 뽑힌 사람이 갖고 있어요. 네, 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걸 요구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을 되게 신뢰해요. 왜냐하면 특히 DD가 제가 뽑은 게 제 비서거나 제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디자이너잖아요. 한 명의 디자이너는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라든지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뭐 그냥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내 디자인에 가면서 내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디자인의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담보돼야 되는 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디자이너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 약간 이제 작업적인 면에서 그런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들은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있게 되잖아요, 상대방에. 근데 그런 클라이언트와의 작업 조율이나 그런 뭔가 처우나 여러 가지를 조율하면서 어떤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적어도 여러 가지 측면을 다양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한 명의 디자이너로서, 그다음 또 한 명의 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어쨌든 사람으로서 항상 모순되건 어쩌건 두 가지, 세 가지의 입장을 동시에 고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득실을 따질 때, 그러니까 항상 그거 클라이언트와 얘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봐야 되거든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입장에서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디자인으로 지키고 싶은 것들 하나, 그 다음에 내가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때 부질까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나의 커리어에 이게 도움이 될지가 해서 하나 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말을 수용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전문가는 우리예요. 전문가 역할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틀렸다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목적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로서 기능하려면 그 목적이 아니야. 그 목적이 전제가 틀렸어. 그러니까 전제부터 모든 걸 다 봐줘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부류라는 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클라이언트를 알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클라이언트도 건 바이 건이고 개별 틀리고 할 때마다 틀린 어쨌든 하나의 유형이에요. 어떤 유형인지 테스트해보기 위한 어쨌든 검증 나름의 어쨌든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개발하다 보면은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쉽게 나오겠죠.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저런 사람한테 저런 시간을 보내고 그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를 유지하는 거가 결과적으로 내가 디자인의 퀄리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본인께서 작업을 하실 때 그 뭔가 방법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해진 게 있으실까요? 일단 이게 옛날 제가 지금 영화 포스터를 만든 게 거의 이제 16년째인데 처음 초반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작업하는 방식이라든지 작업을 하는 그게 처음에는 뭐였냐면은 무조건 최대한 많이 그 영화를 보고 최대한 많이 시나리오를 읽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뭐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장면에서 어떤 씬에서 어떤 느낌의 감정이 올라오고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분석하는 형태로 가가지고 그것들을 일종의 산술적인 논리적으로 지금은 되도록이면 영화를 딱 한 번 보거나 아니면 시나리오를 딱 한 번 읽거나 그래서 마지막에 나한테 남는 딱 인상 하나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남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넣어야 되고 있을 것 같고 저것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포스터가 복잡해지고 뒤틀려 있는 것 같아요. 되려. 근데 어쨌든 포스터는 한 장의 그림이잖아요. 한 장의 그림이고 그 포스터는 영화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한테 남아있는 어쨌든 단 하나의 이미지가 뭘까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영화를 딱 본 다음에 나한테 딱 남는 어쨌든 하나의 단어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젠 약간 좀 나이도 들고 이제 조금 그런 사람으로서 난 저는 포스터가 이제까지는 일종의 저한테는 밥벌이였다면은 제 스스로 제 직업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포스터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속해 있는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과 만난다는 거, 대중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중들을 즐겁게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되게 저한테는 고마운 일이거든요. 일말이라도 이 포스터를 보고 이 포스터 이쁘다라는 거, 그다음에 포스터 좋다, 마음에 든다, 영화 보고 싶다. 이런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킨다는 거는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그래서 좀 과하지만은 요즘 일부러 약간 좀 색깔을 더 많이 쓰는 색감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창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빛나는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빛나는을 만들게 됐고 그런 처음에 만들 때 제일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테고 지금 이제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사람 문제거든요. 사람 문제, 동료의 문제, 내가 누구랑 같이 일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누구랑 만나서 일을 딸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힘든 것들을 누구한테 위로받을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20대, 30대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힐 문제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창업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가 유지되려면은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스튜디오를 찾았을 때 제일 힘든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일감도 되게 따기 힘들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돌리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만나는 건 나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만드는 것도 결과적으로 나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한 명의 학생, 그 다음에 그냥 집의 딸, 누군가의 친구였다면은 이제는 사회적인 자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자아가 여러 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자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 단 하나의 자아가 흔들리면은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흔들려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한 명의 성인으로서 한 명의 사회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창업은 직장 다니기 싫고 뭐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사기 싫고 그런다고 하는 게 창업은 아니에요. 창업은
조금 내가 다른 어쨌든 하나의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컨트롤하면서 책임지면서 살아간다는 게 창업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계를 다른 월급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책임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곧 내 스스로가 곧 하나의 창업할 수 있는 인간인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의 얘기는 솔직히 들을 게 못 돼요. 왜냐하면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진짜.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쟁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심지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실패했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실패라고 치부해버리는 이 사회 속에서 성공한다는 거는 모두가 성공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성공의 기준이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드물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볼륨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 기준에 따라가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져요. 정말로. 가랭이가 찢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엔 다 우울증 걸려가 퍼져요. 진짜 이상한 생각도 만들고 내가 진짜 도태된 것 같고. 근데 날 돌볼 수 있으면은 나의 성공의 기준이 명확하게 어디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갱신할 수 있어요. 성공을 한번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2년 단위, 1년 단위, 3년 단위로 끊임없이 바꿀 수 있거든요. 성공의 기준을. 그렇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